17일 토요일 아침, 남편 김씨는요, 날이 새도록 잠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게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연락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침 7시 무렵이 돼서야 드디어 아내와의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핸드폰을 받은 사람은 본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핸드폰 주인과 어떤 관계가 되시는 거세요? 아, 지금 제 와이프인데 제 와이프 핸드폰을 당신이 누군데 받아요? 아, 네, 저 여기 병원인데요. 지금 급하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내분이 사망한 채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회사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바로 듣기 전날인 8월 16일 금요일이었던 그날, 직장이 있던 세종시와 그리고 서울을 바삐 오가면서 지냈던 워킹맘 아내 서씨는요, 16일이었던 그날, 원래는 직장에 그날 월차를 낸 상태였는데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서씨가 그날 냈던 월차까지 반납하고 오후에 출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녁부터 내내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하더니 바로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 남편분이 얘기하는 이 서씨는요, 평소에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남편은요, 아, 우리 아내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해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쇼크로 과로사로 이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앞에 주차장 차 안에 쓰러져 있었던 이 아내 서씨를 병원으로 싣고 온 사람은 아내의 직장 상사 최씨였습니다. 최씨. 이 최씨는요, 오랫동안 이 아내 서씨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었어요. 이 최씨는 사건 전날 휴가를 냈던 이 서씨를 회사로 불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나와라. 아내가 사망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목격자인 이 최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최씨가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경찰들이나 지인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잠수를 내내 타다가 다음 날인 일요일날 점심때쯤에 청주시에 있는 어느 한 모텔로 가가지고 그 모텔 5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 이때 1층에 에어컨 실외기 그 위쪽으로 떨어지면서 목숨은 건졌어요. 아내가 숨진 뒤에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왔었던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함께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었던 최 씨와 그리고 아내 서 씨는요, 2019년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나란히 승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원장 최 씨가 하던 프로젝트를 이 아내 서 씨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최 씨에게 아내 서 씨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 서 씨가 돌연 사망을 했고, 그리고 다음날 부원장인 이 최 씨 역시도 지방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겁니다. 이때 이 최 씨가 머물렀던 모텔방 안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무언가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최 씨가 휘갈겨 쓴, 휴지에 쓴 짧은 유서였어요. 그 유서에는요,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에 있어선 관련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서 씨의 가족분들과 여러 동료들한테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 씨의 죽음은 나와는 무관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라는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아내가 출근을 한 날 이 부원장 최 씨의 집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 씨의 이제 남편분은요, 이 부원장 최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새벽 2시 10분경 문이 몇 차례 열렸다가 닫힌 뒤에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화면에 무언가를 끌고 오는 사람이 부원장 최 씨, 그리고 무슨 짐짝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끌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내 서 씨입니다. 화면 속의 상황은요, 아내 서 씨가 병원으로 실려오기 딱 4시간 전의 영상입니다. 부원장 최 씨는 의식이 없는 아내 서 씨를 맨발 상태로 화면처럼 저렇게 끌고서 자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러 출근했던 아내 서 씨는 왜 회사가 아닌 부원장의 집으로 갔던 걸까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의식이 없는 아내 서 씨를 이렇게 끌고 집을 나왔던 걸까? 부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8월 16일 금요일날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마친 이 두 사람은요,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부원장 최 씨의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 씨의 집으로 이동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기로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잘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이 아내 서 씨가 부원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화장실에 간 서 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뭔가 싶어서 이 최 씨가 화장실 문을 딱 열어보니 이때 이 서 씨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구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토하는구나 해서 다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는데 한참이 지나도 서 씨가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봤더니 이 안에 서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 최 씨가 이 서 씨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 이제 이 화장실 앞에 눕혔는데, 그때 이 서 씨가 너무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 구토하다가 잠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욕실 앞에 자라고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아내 서 씨가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하고 잠이 든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욕실 앞에 눕혀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이 서 씨를 차에 데려다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서 씨를 차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차에 데려다 줬다라는 걸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 이 최 씨는 진술을 했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최 씨와 서 씨 두 사람은 업무 오후 거를 다 보고 함께 반주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었다고. 그때 술 한 잔씩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 운전 아내 서 씨가 했대요. 그리고 밤 10시경에 당시 최 씨의 집 아파트 CCTV에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 씨의 집으로 갈 때 여기 보시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골골될 정도로 구토를 하고 막 할 정도로 심하게 취한 걸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게에서 이제 저녁 먹었잖아요. 그 저녁 식사한 그 이제 식당 주인한테 물어본 결과 두 사람은요, 이제 그날 맥주와 소주 하나를 시켰고요, 술을 거의 다 남겼대요. 그래서 당시 술집 주인이 아이고야, 술도 다 안 드시고 이렇게 다 남기고 가시네, 오늘 일찍 들어가시네요 라면서 말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제 술집 주인을 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의 말로도 이 두 사람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검 결과 역시도 서 씨의 당시 알코올 농도 0.010% 미만으로 알코올 성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취했다라는 거예요. 최 씨의 경찰 진술과 시신이 말해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옆에 엘리베이터에 서 씨를 옮기는 이 모습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옮기는 걸로 보이시나요? 최 씨는 잠든 지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보이는 행동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8월 17일 새벽 2시 12분 말도 안 되게 서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에 자기 집 지하에 주차되어 있었던 서 씨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지하 출입문까지 바짝 댄 이 최 씨는 누워있는 서 씨를 질질 다리를 잡고 끌어가지고 뒷좌석에 태웁니다. 아니,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요, 앉는 것도 아니고요, 다리를 잡고 거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잠들어 있는 부하 직원을 차에 태우는 태도로 보이시나요? 서 씨의 고개가 심하게 뒤로 꺾인 상황에서도 서 씨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최 씨는 정말 서 씨가 잠이 든지 알았던 걸까요? 정말? 이렇게 8월 17일 새벽 2시 26분경 집을 빠져나간 최 씨는요, 집에서 딱 10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병원을 4시간이나 더 지난 6시 2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체 10분 거리를 왜 4시간 만에 왔던 걸까? 최 씨는 서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올 당시 병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서 씨랑 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서 씨 차가 있길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뭔가 진술이 이상하죠. 새벽 2시까지도 자기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서 씨를 끌고 차 안에 태우고 뭐 이런 게 다 찍혀 있는데, 그런데도 최 씨는 병원 의료진들한테 서 씨와 저녁 이후에 연락이 끊겼고 아침에서야 서 씨 본인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한 진술 다르고 병원에서 한 진술이 또 다르고, 뭘 숨기고자 하는 걸까요? 새벽 2시 20분경 아파트를 나왔던 그때만이라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면 이 안에 서 씨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당시에 이 안에 서 씨가 숨을 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깨가 막 들썩들썩 거리고요, 배가 막 들쑥날쑥 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를 나선 이 부원장 최 씨가 차를 몰고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자기 회사 앞에 주차장이었습니다. 자기 회사 앞에 주차장. 서 씨가 죽어가는 동안 이 최 씨는 회사 주차장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주차장에서 이 최 씨가 머문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정도. 새벽 6시가 다 돼서야 최 씨는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최 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간 거예요.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 부원장은요, 차 뒷좌석에 서 씨를 그대로 태운 채로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챙긴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요. 그때의 시간은 6분 뒤인 6시 5분경.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 바뀌었어요. 옷을 바꿔 입고 나온 이 최 씨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투도 들려 있었습니다. 이 비닐봉투 이거 뭘까요? 하얀 비닐봉투를 챙겨 넣은 뒤에 다시 차를 몰고 나가서 6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집까지 들려서 챙겨 나온 그 물건,
그건 뭐였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CCTV 화면 속에 최 씨가 챙겼던 물건은요, 바로 서 씨의 속옷이었습니다. 서 씨의 속옷을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서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부원장 최 씨의 집에서 서 씨의 속옷이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 결과 이 최 씨와 서 씨, 이 두 사람은요, 뭐 강압적인 위아래, 뭐 위계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내연 관계,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최 씨는요, 그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직장에서 같이 둘이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나왔고, 그러다가 이 최 씨가 자기가 잠깐 집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둘이 같이 이제 최 씨의 집으로 갔는데, 그 와중에 이 서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화장실을 갔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화장실 문을 딱 열어봤더니 구토를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 최 씨의 집에서 서 씨의 속옷은 왜 나온 걸까? 왜 서 씨는 속옷을 모두 입지 않은 상태였던 걸까? 그 집에서 혹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 씨는요, 사실 내가 그때 보니까 서 씨가 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옷이 막 다 젖어 있었어요. 속옷은 이미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옷만 벗겨가지고 토사물만 씻기고 옷을 다시 입힌 것 뿐이에요. 그럼 아내가 속옷을 언제 벗었는데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문 딱 열어보고 토사물 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보니까 그때 이미 속옷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언제 벗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벗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이성적인 그런 관계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 최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최 씨의 집으로 서 씨가 운전을 하면서 멀쩡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화장실 가겠다고 간 뒤 서 씨가 토를 했고, 안 나와서 최 씨가 화장실에 가보니 속옷은 갑자기 서 씨가 벗어놓은 상태였고 토가 막 묻어 있었다. 아까까지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온 사람인데 몇 분 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리 멀쩡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최 씨의 집에 딱 들어가서는 돌변해가지고 속옷을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벗고,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막 가가지고 토하고 쓰러져 있었다. 서 씨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습과 들어간 상황이 완전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여튼 모든 상황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요, 최 씨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요, 최 씨의 말이 다 맞아요. 그렇다면 부하 직원인 서 씨가 토를 한 후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최 씨는요, 술이나 음식이 막 들어가가지고 속이 막 부대껴 하는 줄 알았어요. 쓰러진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애가 많이 부대껴서 자는가 보다, 자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 앞에서 자라고 눕혀놓고 저도 그냥 제 방 들어가서 잔 거예요. 자기가 운전까지 다 하고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둘이 멀쩡하게 최 씨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몇 분 후에 이 집안에서는 화장실 간다 하고 가더니 토를 하고 쓰러진 듯 의식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씻기고 알몸 상태로 내가 부하직원 다 벗겨갖고 다 씻겼는데도 의식이 없더라. 그런데 나는 너무 잠이 오는구나. 내가 너무 잠이 와서 내가 온몸을 다 벗겨가지고 씻는데도 이제 좀 비몽사몽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욕실 앞에 눕혀놓고 나도 잠아서 내 방 가서 잤다. 술은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잘 있다가 멀쩡하게 집안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피곤해서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속옷 벗고 자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다룹니까? 자는 사람이 깨어나면 어쩌려고?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다뤄요? 이 최 씨는요,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당시에 저는 전혀 이상하다 느끼지 못했어요. 이 서 씨가 거꾸로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의식이 없고,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토하더니 의식 없고, 옷을 다 벗겨서 생뚱맞은 직장 상사가 온몸을 씻기는데도, 그럼에도 의식이 없는데도 하나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대요. 그래서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거다. 좀 있으면 깨어나겠지. 잠이 많이 오나 보네. 잠이 깊게 들었나 보네. 지금 이 최 씨의 행동이 잠이 든 부하 상사한테 대하는 행동으로 보이세요? 이런 게? 다리부터 질질 끌고 가는 게? 신발도 안 신긴, 신발도 채 씻기지도 않고 이렇게 짐짝처럼 끌고 나가는 게 잠이 든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 집에 왔던 누군가가 갑자기 흔들어 깨워도 의식이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질질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보통 행동이죠. 무서우니까. 금방 깨어나든 어쩌든 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좀 그리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왜 이래? 괜찮아? 하면서 119에 신고하는 게 보통인데, 그냥 깨어나겠지 하고 차량에 질질 끌고 나와서 어두운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부하 직원 서 씨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는 최 씨.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119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의식을 찾게끔 했을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 시각 서 씨의 핸드폰에 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7일 오전 5시 7분경 이 서 씨의 휴대폰에 검하게 찍힌 사진 3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일 오전 5시 7분 최 씨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최 씨는 6시가 넘어서 병원에 왔어요. 최 씨가 주차장 공터에 있을 때예요. 그 시각 서 씨의 핸드폰을 만졌을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최 씨는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이 서 씨의 핸드폰으로 본인한테 전화를 한 차례 걸었습니다. 서 씨의 핸드폰으로 나한테.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서 씨의 핸드폰으로 최 씨 본인한테 또 한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그날 본인과 같이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아예 이 일에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부원장 최 씨의 휴대전화 또한 이 서 씨가 사망한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기막힌 우연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최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충북 오성으로 나왔어요. 충북 오성. 이 최 씨는 이 휴대폰에 대해서, 아니 내가 간선 급행버스를 타고 오성으로 가고 걷다가 뭐 어쩌다가 보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아,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는요, 이 피해자 여성을 자기의 공간에서 일단 밖으로 이동시키고 주차장에서 장시간 고민한 흔적이 있고 휴대폰도 아예 없애버렸고, 그리고 피해자 여성의 핸드폰으로 뭔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고,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속옷과 유류품을 없앴다라는 것이 어떻게든 절박하게 이 사건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되게 은폐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보여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는요, 피해자를 4시간 넘게 주차장 공터에 방치한 그 행위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피해자가 사망해도 상관없다, 내가 뭐 죽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질 않고,
가해자인 이 최 씨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4시간 방치했잖아요,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 최 씨와 서 씨가 부적절한 사이였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도 아닌 것 같다,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같은 걸 다 살펴봤을 때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최 씨 본인도 이제 내연 관계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까지 이 사건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진실이 늦더라도 꼭 밝혀져서 고인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